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서울대 의대 MMI 기출 풀세트를 개념 정리 및 모범 답안에 대해서 해설할 클레온 학원의 면접 멘토입니다.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고 서울대 MMI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서울대 MMI는 총 9개의 제시문과 그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모범 답안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예술에 대한 제시문을 주어 주었고, 이에 대해서 제목을 한 문장으로 정해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첫 번째 제시문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총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명성, 두 번째는 과잉의 법칙, 세 번째는 감성의 회복도, 모두 예술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제시문에서 제시한 투명성이란 사물, 여기선 예술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과잉의 법칙은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 과잉한 생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성의 회복도는 이런 과잉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감각함을 탈피해서 사람들이 투명성을 통해 예술을 볼 수 있는 감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범 답안, 즉 주제를 달아보자면 작품을 투명하게 해석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앞서 말한 세 가지 투명성, 과잉의 법칙, 감성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모범 답안은 과잉 해석에 의해 무뎌진 현대인의 감각을 예술 작품에 대한 투명한 해석으로 회복시키자라는 것이 주제이자 제목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들어간 답변이면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가족이 지하철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발화에 대한 상황입니다. 아동은 빈 자리에 대해서 앉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았을 때, 아빠는 여기는 장애인, 아프신 분들, 노인분들만 앉는 자리라고 하였고, 엄마는 한 정거장만 갈고 비켜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앉으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에는 아동은 자신도 교통약자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는 교통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인데요. 어디까지가 교통약자이고 약자에게 부담이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이 고민할 수 있는지를 내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장과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 아버지의 발화에서 아버지는 장애인, 아프신 분들, 노인분들만이 약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도 교통약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과 비슷한 사람을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한 정거장 정도는 교통약자가 아니어도 앉아도 된다라고 하며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과 쉽게 구분될 수 있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 임산부와 같이 외견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도 많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교통약자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본인이 앉아야 한다면 교통약자 본인에게도 부담이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주장은 교통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하는데요. 아동은 눈이 나쁜 아동 본인도 교통약자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노약자석이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잘 실천되고 있지는 않는 양상을 제시문 2번의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2번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질문은 같은 교통약자라도 불편을 겪는 정도가 보다 덜한 사람은 더 심한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지, 교통약자석이 아닌 일반 좌석도 교통약자가 보인다면 의무적으로 양보해야 하는지 등의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 3번은 시의 일부분과 수필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이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의 상황을 학생으로 하여금 추측하게 하고 있습니다. 4번은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이며 나는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란 것을 몸으로 겪었다. 라는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제시문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귀뚜라미와 여치는 바에서 큰 소리를 내는 다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는 묵살되기 쉬운 소수자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풀벌레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현재 소수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공감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번에서 글쓴이는 질문을 빙자한 모욕에 분노를 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줄에서 볼 수 있듯이 무지한 질문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는 질문으로 무례한 질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상대에 대한 모욕이 내포되는 것인지 고려를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 하며 내가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역시 질문자가 해야 함을 전달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제시문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는 제시문으로 출처는 김기택 시인의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 그리고 은유라는 작가의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라는 글입니다. 네, 다음은 제시문 4번인데요. 제시문 4번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의사와 다른 환자 사이에 형성되어가는 라포의 중요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좀 고소득층이고 그리고 여가를 많이 즐기는 계층이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를 자주 쳐서 생긴 결과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육체적인 노동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업무 때문에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고통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이 중요함을 다루고 있는데요. 의사에게는 테니스 엘보가 그저 여가의 결과이겠지만 노동자들에겐 이는 생계에 의해서 생긴 질환입니다. 의사들은 노동자의 고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제시문은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은 의사가 공감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의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공감과 동정심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의대 면접에 매우 빈출되고 오늘 여기 서울대 의대 MMR 면접에서도 여러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의 가능성도 매우 농후한 제시문인데요. 여기서 답변을 할 때는 공감의 필요성, 그리고 동정과 공감 간의 차이 등을 언급하면서 나중에 학생 본인이 의사가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제시문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제시문 5번인데요. 제시문 5번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의료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입니다. 5번에는 A 질환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저소득 국가부터 고소득 국가까지 갈 때 진단 시 평균 나이가 진단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진단 시 병의 중증도도 저소득 국가에서 훨씬 더 중증 환자가 많으며 생존율 역시 고소득 국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문제가 출제된 이유는 자료를 해석한 능력을 평가하고 수치를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수치가 제시된 만큼 31개월, 24개월, 14%, 43%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며 국가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른 시기에 병을 진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존율 역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는 국가의 소득이 위에 자료와 같이 소득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 이유를 물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고소득 국가일수록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서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시문 6번은 의대 MMI에서 흔하게 나오는 상황에 따른 학생의 대응을 보면서 인성을 평가하는 문제인데요. 선우는 일요일에 봉사활동을 알아보던 중에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집 정리를 돕는 봉사자를 구하는 공고를 확인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4시간 동안 진행되고 그리고 그 후 일요일 오후 1시에 수학경시대 모임이 있다고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봉사활동 시간이 연장될 때 학생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딜레마 문제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편적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끝내지 않고 경시대회 준비를 하게 간다면
거주자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봉사활동을 끝까지 다 돕고 나서 본인의 개인 일정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7번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지원자가 어떤 경험이고 어떤 학생인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이 도표를 따라 나가면서 자신이 남을 돕는 일에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인지,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은지, 휴식을 하기 전에 맡은 일을 끝내는지, 이렇게 책임감과 배려심이 있는 학생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지원자가 감정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휴식하기 전에 맡은 일은 다 하는 학생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며 남을 돕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만약에 자신이 남을 돕는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 질문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남을 돕는 일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멘토링 활동 아니면 봉사 활동과 같이 학생이 직접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언제 남을 도왔고 어떤 만족감을 느꼈는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제시문 8번입니다. 제시문 8번은 시중에 있는 어떤 시를 제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자로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인성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인지 확인을 하려는 제시문인데요. 이 제시문에 대한 질문으로는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내 살, 내 뼈를 나눠준 몸, 허파에 물이 차,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등의 구절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 비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는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슬픔을 이야기하는 시라고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곳곳에서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해하는 마음을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구절들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풍부한 답변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은 제시문 9번입니다. 제시문 9번은 세 가지의 문장을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지원자로 하여금 그 빈칸을 채워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모범 답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원자 본인의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우선순위를 더 잘 인식한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답변을 한 후에 우선순위를 더 잘 인식해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이를테면 헌일 봉사 활동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봉사를 진행하였던가 아니면 봉사 시스템을 조금 더 잘 바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 다른 사람의 힘든 점을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편한 친구에게 도움을 준 활동과 같이 지원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나의 행동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라면서 본인이 남을 돕는 인재이기도 한 동시에 여러 가지 모둠에서의 책임을 인지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인 것 역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로써 2023학년도 MMI 문제에 대한 답안 정리가 끝났는데요. 올해 MMI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고 간단한 내용들이 담긴 제시문을 굉장히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서 지원자의 인성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해 본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표면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도덕성과 인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인지, 공감 능력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인지 등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답변을 구상하는 연습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었던 MMI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면접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